전원개발사업구역입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 지으면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안 해준다? 지원해줄 것 같은데. 지원해줄 것 같습니까? 예. 여기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주택이 아니라 전기의 전자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인자고 할 때는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 개발하게끔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 생각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느 군수가 그 원자력 발전 폐기물을 자기네들이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군수 가서 두들겨 패고 그랬더니 기억나요? 저기 전부.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통과시켜서 해야 되겠다.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때부터 어떻게 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전원개발사업구역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봅시다. 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발전소를 짓는데 발전소도 여러 개가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LNG 발전소도 있고 석탄 발전소도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동네 주민이 반대를 해요, 안 해요? 반대해요. 반대하면은 짓지 말아야 돼, 지어야 돼. 그래요? 여기 아셔야 될 일이 뭐냐면 반대하면은 거기 안 짓고 그러다 저쪽 다른 데 가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땅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걸 여기서 못 지으면 저기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곳에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못 지게 하니까 저쪽 옮겨가서 지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땅은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 전서부터 수면하러 다닙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디다는 것이 이미 조사를 해서 통계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짓고 그다음에 여기 짓고 여기다 짓고 어디까지 가고 전기 수요를 맞춰서 어디까지 짓겠다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삼척 여기도 이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은 발전소가 들어오려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 안에 동막리 여기 있는 땅에 여기가 어떻게 한다?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죠. 경매로 나왔는데 보면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이미 여기는 이 정도 개발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다는 것이 발표가 됐죠.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면 한전에서 매입해야 해요. 얼마로 한다고? 높게가 얼마야? 거의 감정가의 5배까지도 합니다. 5배까지. 이거 2~3배에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5배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수용을 당할 땅이니까 2,568만 원에 나온 것이 사람이 몇 명이 덤벼들었죠? 29명이 덤벼들어서 5,500만 원에 어떻게 한다? 낙찰을 받아. 왜? 저렇게 2배로 넘어가도 5배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다? 수익이 난다. 이 결국에 가서는 보면 취하됐죠. 취하됐는데 이것이 빚이 전부 다 얼마였냐면 한 6천에서 7천 됐거든요. 그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줬어. 갚아줘갖고 그러니까 결국 5,500 남는 것보다도 7천 빚을 갚아갖고 취하돼갖고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도 어떡한다?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을 당했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 조카가 삼척에 살거든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 이모부 한 번 안 놀러 와요? 내가 회 한 접시 대접하기로 갔어. 그 전화가 와 갔더니 이모부 내가 삼척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30몇 년을 사는데 삼척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이번에 처음 봐요. 사둬야 돼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번도 삼척이 어떤다? 집값이 부동산값이 올라간 걸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때 잠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때 나한테 물어봐. 삼척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는데 찬성을 해야 돼요?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한번 봐도 우리 같이 깨끗한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게 도대체 싫습니다 그러더라고. 원주민은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 어떤다? 여기 전원사발 있다가 없어졌죠.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얘기는 거야. 이거를 707천 얼마 주고 빚 다 갚아줘가고 자기가 가진 사람은 돈 벌었다 못 벌었다. 정부와 취소됐거든요. 아니 화력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지으려다가 저기 뭐야 LNG 무슨 연료 기지센터인가 그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숙소나 이런 것이 어떤다? 모자라 갖고 그 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이 잠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 계좌 해갖고 해당 지번적 150제곱미터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은 그런 것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탑이 있죠. 철탑이 있어서 한전에서 저거를 만들어 놓고 저 땅 주인한테다가 저 땅 사용하는 돈을 주고 지상권을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저 철탑을 쓰게끔 돼 있게끔 됐을 때 이렇게 뭐야 보면 해당 지번 중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렇게 돼가지고 철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토지 이용객 하기론에 저 철탑이 있는 것이 안 너무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부지런한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철탑이 있어도 안 집어넣으면 또 안 집어넣었어도 철탑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접도구역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접도구역은 아셔야 될 것은 도시 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고 비도시 지역에서만 접도구역이 생깁니다. 접도구역이라고 그러면은 접도구역이 뭐에다 써먹는 땅이죠? 그렇죠. 지금처럼 도로를 확장하려고 준비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저도 옛날에 접도구역 있으면 조금 이따 도로가 이렇게 넓혀지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접도구역은 어디만 생긴다고요?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은 안 됩니다. 자,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지금 크게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죠. 도시 지역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 대부분 보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이 집을 짓죠. 개인이 내 땅에다 집을 지면은 내 땅에서 집을 짓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일단은 보도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보도가 있어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근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보도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보도가 없이 제 땅이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을 붙여서 짓게끔 되면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자동차가 오는 것도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게끔 되겠죠. 나도 여기서 나갈 때 바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갈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자동차가 오는 것도 보이지 않겠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만큼 잘라둬가지고 보도와처럼 사람이 살고 집을 짓고 있는 땅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사이를 완충지역을 만들어내서 시야가 가리는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곳이 이것이 뭐야? 접도구역입니다. 예전에는 비도시 지역에 국도 옆에는 또는 지방도 옆에는 접도구역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넉넉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을 할 때 접도구역도 같이 수용을 합니다. 도로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접도구역까지도 같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 땅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지분을 주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이 매수 청구를 하면 받아주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걸 보고 법이 이렇게 바뀐 걸 보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상당히 좋아졌구나. 이렇게 접도구역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던 것을 그것을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하고 수용도 같이 하는 걸 보고 아 상당히 개인적인 재산을 많이 보호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접도구역은 어디에만 있다? 비도시 지역에. 넓이가 5m입니다. 고속도로 옆은 20m까지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바꿔서 고속도로 옆은 10m로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로 옆에서 접도구역이 5m인 건 그대로입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내가 건물을 질 때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내 땅은 내 땅인데 건물을 짓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도구역입니다. 자, 이거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이 관리를 해주는데 그러면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관리 안 해주냐면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해주는데 도시 지역에 뭘로 해냐면 뭘로 하면 완충 녹지라는 걸 해줍니다. 뭘로 한다? 완충 녹지라고 해요. 이 완충 녹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도시 지역 내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차가 60km 이내죠. 지금 뭐 조금씩 바뀌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를 50km 이내로 줄인 경우도 있는데 원래 60km였습니다. 그러니까 60km로 다니는 곳에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 지역에서 60km 이상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길 때는 자동차가 빨리 진행되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뭘로 방지를 하냐면은 접도구역이 아니라 완충녹지라는 겁니다. 자, 완충녹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는 근데 마석입니다. 마석. 마석 시내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다니는데 여기는 80km거든요. 여기는 시내라고 얘기요.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빨리 달릴 때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죠. 나무를 심어놓은 거 이게 뭐야? 완충녹지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평창갈비나 늘본 프라자 이쪽에서는 완충녹지 쪽으로 아예 출입구를 만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로 근본적으로 저 60km 이상 다니는 도로 쪽으로는 된다? 갈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완충녹지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보면은 60km 이상 다니는 도로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어디냐면은
남부 순환도로. 남부 순환도를 한 20년 전, 30년에 만들었을 때 거기가 그 당시에 70km인가 80km로 다니게끔 만들어진 게 남부 순환도로고, 그 남부 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남부 순환도로죠. 남부 순환도로에 양재동 있죠, 여기요. 능인선 그 맞은편 있죠. 여기 보면 이 아파트,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완충 녹지입니다. 완충 녹지로 막아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아예 출입을 못 하게 하는데, 출입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GS 칼텍스 있죠. 자동차는 들어갔다 기름 넣고 나오는 거예요. 완충 녹지를 뚫고 한 것은 사람은 못 다니게 하고 뭐는 다니게 한다? 자동차는.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뭐냐면 공원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완충 녹지도 도로를 막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막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죠. 자동차 도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러면 저기 아까 남부 순환도로 쪽에서는 집이 있는 쪽에 이쪽을 어떻게 한다? 여기를 완충 녹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원천적으로 출입을 막아서 이쪽 도로만 이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완충 녹지인데, 여기 앞에 여기 남부 순환도로 이쪽 있죠. 이쪽. 이게 다시 말하면 양재동 쪽으로. 양재동 쪽에는 완충 녹지가 집 쪽으로 있지 않고 자동차 도로 쪽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집에서 어떤다? 이 보도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는 어느 쪽이다 하면 이쪽입니다. 이쪽. 양지역 사거리에서 능인선 앞까지로 오는 쪽은 완충 녹지가 보도에서 자동차 다니는 도로 쪽으로 있고, 남부 순환도로 이쪽에서는 이 완충 녹지가 보도에서 집 쪽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집 쪽으로 있을 때는 아예 보도 쪽으로 출입을 못하게끔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충 녹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60km 이상 다니는 곳에는 사람을 사고가 나는 걸 보호해 줘야 되겠는데, 국도에서는 60km 미만을 다니더라도 보도가 없다 보니까 접도구역을 만들어 놓고 보호를 해주고, 도시 지역에서는 60km 이내 이상으로 다니는 땅에는 보도가 있어도 위험하다 보니까 완충 녹지를 만들어서 60km 이상에 다니는 도로하고 차단을 해주는 게 완충 녹지라는 겁니다. 1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비오톱이라고 나옵니다. 비오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경우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둬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오톱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비오톱으로 정해지게끔 되면 개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비오톱인데, 자 보십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비오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한다. 개별 비오톱 평가는 자연형 비오톱 유형과 근자형 비오톱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상계의 근거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 서식지 등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함을 고려함으로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이한 보호를 해야 될 습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면 맹꽁이 서식지, 어디 가시면 뚜꺼비 서식지, 어디 가면 철새 도래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지방자치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거를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를 뭘로 지정한다? 비오톱으로 지정해서 해놓으면은 개발을 못하게끔 만든다 입니다. 그러니까 비오톱으로 지정이 되면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어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는 게 이러더라고요. 지방에 땅이 참 좋은 땅이 아주 조용하고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보러 오라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서 조금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해가 졌는데 해가 지고 나서 봤더니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 내리더래. 너무 좋더라는 거야.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 하루를 못 봤대, 밤하늘을. 근데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래. 그 다음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드는데 너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해서 샀대.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땅이 돈이 안 된다는 것을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돈이 되는 땅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땅은 보존을 해야 돼, 개발해야 돼. 보존형 개발. 보존해야 돼,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존하는 땅을 우리는 보존하는 게 구경만 가는 거고 돈 벌을 땅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사야 되니까 저렇게 비오톱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은 아 이런 것은 보존해야 될 땅이구나 하고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